요새 다시 이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신종 사기다, 무슨 사기다 등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올렸는데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있다고, 아니 이놈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을 총 정리했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수상한 검침원. 말 그대로 이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캐내거나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먼저 이놈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에게 문을 쉽게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파트 소독원과 도시가스 검침원, 그리고 택배기사님일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소독과 도시가스 검침인데요. 문제는 이 점검을 빙자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주로 혼자 사는 여성 또는 노인을 타겟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일단 집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 점검과 소독을 한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멘트를 날리는데, 혹시 최근에 날파리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서 날파리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 약 처리 안 하면 여름에 날파리랑 벌레 엄청 올라올 거예요. 또는 여기 가스레인지 위에 환풍기 언제 청소하셨어요? 이거 지금 먼지랑 기름때 때문에 필터 교체 안 하면 화재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할 때 이거 그대로 먹게 돼서 빨리 교체해야 될 텐데. 등의 멘트를 날리면서 소독약과 환풍기 필터 교체를 강제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사실 점검원들이 입은 회사 조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시는 사진처럼 현재 점검원들이 입고 있는 조끼는 파란색 계열로 사기꾼들도 최대한 비슷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닌다고 하니까 반드시 명찰이나 명함을 확인하시고 돈을 요구한다면 꼭 신고해주세요. 둘째, 백내장 보험 사기. 이 백내장 사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혹시 백내장 수술이 아닌 생내장 수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주요 수술 가운데 건수 1위로 가장 대표적인 수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백내장에 걸리지도 않은 부모님들을 상대로 보험금 목적으로 백내장에 걸린 것처럼 속여 수술하는 가짜 백내장 수술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때 사용하는 방식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실손보험만 있으면 무료로 시력 교정을 해준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해 보험금을 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브로커를 고용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게 한 다음 멀쩡한 사람의 눈을 백내장이라고 속여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멀쩡한 눈에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빛번짐이나 눈부심, 통증 등등 그 부작용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짜 백내장 수술을 잡아내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해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전문 영역이라 보험사에서 걸고 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보험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또는 몇만 원으로 시력 교정을 해준다거나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드시 의심해보시고, 눈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셋째, 요새는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페이스피싱 또는 목소리까지 변조하는 범죄들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 얼굴이 실시간으로 배우 엄기준 씨 얼굴로 변하는 모습까지 직접 보여드렸었죠. 근데 몇몇 분들은 목소리는 못 바꾸는 거 아니냐,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사기당하는 게 멍청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닙니다. 목소리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또는 지인 목소리도 30초에서 1분짜리 녹음 파일만 있으면 그 사람 목소리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왼쪽은 실제 유재석 씨 목소리고요. 오른쪽이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입니다. 큰 상을 주셔서 뭐라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목소리가 실제 목소리는 아니고요. AI로 만든 가상 목소리니까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여성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2014년도 거부터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전 거는 제가 태웠어요.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먼저 이 목소리는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고요. 정말 무섭네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네, 어떠신가요? 끄듬처리며 숨쉬는 포인트까지 정말 감쪽 같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기 수법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저도 이렇게 쉽게 만드는데 이게 만약 여러분들 얼굴로 또는 지인 얼굴로 그리고 목소리까지 변조해서 사기를 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자주 쓰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틱톡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수집하고 대출 빙자로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까지 수집해 사기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이 그 전까지는 아무나 막 부려서 한 명 걸려라 라는 수법이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준비해서 한 명을 탈탈 터는 수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될 수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넷째, 수상한 택배. 혹시 여러분들 중 이런 택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우리 집 주소는 맞는데 전혀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다거나 또는 뭘 주문했는지 생각나지 않은 낯선 택배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끔 주소지가 잘못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낯선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이 부분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A씨에게 모르는 택배가 도착했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택배를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적으로 오배송이 되는 택배를 보고 궁금한 마음에 택배를 뜯어보고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고도 했지만 타인의 택배를 함부로 뜯어볼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결국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를 했는데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택배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추적해보니 최근 검거된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번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범들이 택배 오배송을 이용해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한 사기 수법이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A씨가 전화통화를 했다면 목소리를 통해 수령인의 성별과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들이 그대로 유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약 범죄가 보통 이런 식으로 보내지는데요. 마약을 주문한 뒤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의 주소를 보내고 이후 택배가 잘못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수거해 간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상한 택배나 우편물이 날라오는 경우 내용물을 절대 열거나 개봉하지 말고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아닌 택배 회사에 오배송 반품 신청을 하거나 수상한 물건의 경우 그 즉시 경찰서로 가져가 유실물 신고하라고 당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 컴퓨터 출장 사기. 이거 최근에 저희 처제가 당했습니다. 사실 컴퓨터 출장 사기도 옛날부터 계속 발생하던 수법인데요.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사기당했다는 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에게 많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먼저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컴퓨터가 고장나면 제일 먼저 인터넷에 해당 증상을 검색해 보실 거예요. 그렇게 검색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못 찾은 경우에 내 집 주변에 있는 컴퓨터 수리 지점을 찾아볼 텐데 여기서 출장비 무료라는 업체를 보고 무료니까 대부분 그런 곳에 전화해서 수리 기사를 부르게 되는데 하지만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최소 몇십만 원은 늘 각오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멘트들을 날리는데요. 우린 방문 수리만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찾아가겠다. 또는 고장 증상을 사전에 안내했지만 무조건 업체에 들고 가서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자마자 부품에 문제로 떠밀면서 새 부품으로 교체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수리기사가 집에 와서 고장난 컴퓨터를 이것저것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부품들을 끼워보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다 또는 어떤 부품이 고장난 것 같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끔 고장난 부분을 살펴본다고 본인이 몰래 부품선을 빼거나 또는 고장난 부품을 몰래 끼워서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출장 수리 기사 부르기 전에 반드시 본체를 열고 동영상을 꼼꼼히 찍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출장 수리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일부 업체는 컴퓨터 출장 수리라고 이름만 달아놓고 막상 거리뷰로 매장 위치를 확인하면 매장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출장 서비스를 맡게 된다면 실제 집 근처에 위치한 컴퓨터 매장에 전화해서 출장 업무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맡기는 게 안전하니까 출장비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을 총 정리해봤는데요. 정말 세상이 더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호의든 공짜든 아무나 쉽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